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쉐이프업이라는 개발 방법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소개하냐면요. 요즘 린이다, 에자일이다 해서 되게 가볍고 빠르고 유연하게 개발하는 방법론들이 대부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부족해도 일단 만들어서 가설 검증하자. 또 스타트업은 역시 속도전이다. 빠르게 구현하자. 또 2주 만에 해내자. 이건 스프린트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매일 상황을 공유하는 데일리 스크럼도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유용했던 방법론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직접 해보다 보면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PMA가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해요. 또 디자이너는 B는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하고 개발자 C는 이렇게 개발하고 D랑 E는 이런 스케줄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을 1년, 2년 반복하게 되고 2배, 5배의 인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계속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스케줄을 이 PM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끝나자마자 또 개발이 있고 개발 끝나자마자 또 개발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스케줄을 캘린더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빈칸에 뭔가를 채워넣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PM은 관리하느라 바빠서 또는 경영진은 관리하느라 바빠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이 책에서는 쉐이프업 책에서는 플래닝 오버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할 때 2주 단위로 하는데 2주는 뭔가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구현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다들 정신없고 일이 끝없다고 느끼고요. 일 끝나자마자 일하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치밀하지 못한 기획으로 지연된 문제가 있죠. 보통 싸우죠. 왜 이거 기획 안 했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까지 기획하냐? 뭐 이러면서 보통 싸우게 되죠. 쉐이프업은 요거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베이스캠프랑 헤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37 시그널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개발 방법론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써봤더니 굉장히 혼란이었고 개발이 스무스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라 하면서 책도 내고 그리고 영상도 잘 올려주시고 하는데 한국에 아직 많이 퍼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또리콘밸리 아니냐? 네, 또리콘밸리 맞고요. ARR, 뭐 그로스 해킹, 스프린트 등 새로운 용어 너무 지겹다. 또 OKR인 구글이 다른 기업 견제하려고 만든 음모다. 뭐 이러면서 조금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회의적일 수 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쉐이프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의 부제를 뭐라고 지었냐면은 정신없고 바쁜 개발 생활의 해독제라고 지었는데 이 쉐이프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인간의 나약함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신없고 바쁘지 않게 좀 조금 더 현실적이게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것과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좀 보자면은 쉐이프업은 기한 내에 리스크 최소로 구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은 기한은 무제한이고 어떻게든 구현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또는 기한을 너무 짧게 두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한 내를 두고 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되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또 집중과 휴식을 번갈아 가요. 6주 동안 집중하고 2주 동안 쿨다운 기간을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집중과 휴식을 번갈아 가는 점에서 조금 인간적이고요. 또 인간이 모든 걸 기한 내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한 내 못할 것은 되게 현명하게 포기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는 것부터 하면서 리스크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네, 인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발자, 디자이너는 자율성 높게 일하면 좋잖아요.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율성 높게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개발하더라도 이거 잘못된 것 개발하면 어떡하냐? 6주 동안인데 너무 큰 손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쉐이프업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책을 참조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일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쉐이프업 도대체 이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아까 6주 2주 스케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6주 동안 기획하고요. 여기 기획에는 쉐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베팅을 하고요. 마지막 6주 동안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 기획하는 이 쉐이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쉐이프를 하고 나면은 결국 그 쉐이프한 걸 바탕으로 기획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쉐이프라는 단계의 목표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 이 개발할 때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러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막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화면이 없는 게 이때 와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6주 동안 개발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는 기획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쉐이프의 특징, 쉐이프를 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보통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하는 방법은 이거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게 예측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 그래프로 보면은 요만큼이 범위고 요만큼이 시간일 때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서 예측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쉐이프업에서는 이 쉐이프 단계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거랑 반대의 방법인데 예측을 하지 않고 에피타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한입거리 정도로 번역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왼쪽에서 예측할 때는 범위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이건 반대로 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6주, 아까 얘기한 보통은 6주고요. 진짜 작은 일 같은 경우 1, 2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간이 이만큼일 때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건 얼마야? 하면서 그 일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입거리, 이 6주 또는 1, 2주, 빅배치나 스몰 배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한입거리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일을 조정한다는 거죠. 일의 범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고객들이 캘린더 뷰 만들어 주세요. 우리 캘린더 뷰 만들까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이벤트들을 막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뷰로 디퍼런트 뷰, 다양한 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벤트의 끝을 조절해서 그것의 기간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벤트별로 색깔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거 다 개발하면 사실 구글 캘린더가 되죠. 네, 이건 6주가 아니라 6개월 해도 빡셉니다. 그때 에피타이트를 생각해서 우리가 뭘 개발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대신에 이것을 한입거리, 에피타이트, 그러니까 6주 안에 꾸겨 넣어서 핵심적인 것만 개발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진짜 잘못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생각을 해서 그 필요한 기능만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절하는 걸 이 에피타이트라고 합니다. 요것을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이 저자들이 이 쉐이프업 내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실제로 이것을 베이스캠프에서 캘린더 뷰를 도입할 때 어떤 방식을 했냐면은 그걸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기획안이 나왔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번 달과 다음 달이고 그 각 달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이걸 클릭하면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네, 그래서 일정을 대단하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확인만 할 수 있게 뷰도 고정되어 있죠. 이번 달과 다음 달만. 그래서 이렇게 확인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딱 이 정도만 6주 안에 구현을 하는 식으로 에피타이트를 설정하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의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조절을 했다면은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획하는 방법은 사실은 엄청 추상적으로 기획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엄청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방법은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워드로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글로 써서 주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다 디자인해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종종 와이어프레임도 쓰는데 이것은 조금 디자인은 아니지만 되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 썼을 때와 와이어프레임을 썼을 때의 한계가 있어요. 글로 쓰면은 일단 이 컨셉이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유롭게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어 봐 주세요 하면은 사실 상상 못한 작업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이를 전달한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해서 자꾸 소통이 다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율권을 못 주게 되고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너무 예상 못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린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대충 만든 거니까 참고는 하시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도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거 참고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기 어렵죠. 네, 참고가 너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중간 지점을 찾는 방법을 쉐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이 중간 지점에 적절히 추상적이면서 적절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획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테크닉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브레드보딩과 두 번째는 팻 마커 스케치입니다. 이 브레드보딩이 조금 더 추상적이고요. 이 팻 마커 스케치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브레드보딩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왼쪽처럼 생긴 기기는 이게 전자예로서는 빵판이라고 하는데 브레드보드라고 진짜로 빵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전선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포장을 안 해도 이렇게 이쁘게 케이스를 만들지 않아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만 있으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실 브레드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유를 이용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결제창이 있을 때 뭔가 그때 인보이스라는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오토페이 자동 결제를 킨다라는 버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토페이를 눌렀을 때 오토페이 하는 식으로 하는 페이지로 가겠죠. 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 페이지로 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버튼이 있을 거고 이 제출하고 나면은 완료 페이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기획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화면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요거 이 전 화면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이 오토페이를 하더라도 여기에 바로 결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 밸런스 나우라는 버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결제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오토페이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설계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빵판 방식으로 기획을 하면은 생각과 생각 사이, 기획과 기획안 사이를 되게 빠르게 오가면서 막 와이어프레임처럼 버튼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죠. 그리고 글로 쓰는 것만큼 추상적이진 않죠. 하면서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장점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팻마커 스케치라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사실상 와이어프레임인데 이것은 두꺼운 마커로 하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투두 리스트 하는 화면을 팻마커 스케치로 한번 그려본 건데 이 투두 리스트를 그룹별로 이렇게 이거 그룹이고 그 그룹별로 나누는 기능을 베이스캠프라는 앱에서 만들어 본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은 되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아이콘이 들어가야 될지 또 어떤 글이 들어가야 될지도 다 만드는데 팻마커 스케치는 대충 팻마커로 디테일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없앴죠. 네. 두꺼운 거를 그려가지고 일부러 디테일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빨리 그려보고 아니면 지우면서
여러 가지 화면 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건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막 직접 하는 것보다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덜 제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만들고 보니까 여기에 어, 뭔가 투두리스트를 추가하는 버튼이 빠졌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애드 버튼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매번 이게 반복될 때마다 애드 버튼이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네를 삭제하고 옆에다가 붙이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구체성은 유지하되 하지만 충분히 추상적으로 남겨두는 백마커 스케치라는 테크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개의 테크닉을 좀 다뤘는데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리스크와 토끼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태까지 기획한 안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투두리스트 안을 보면은 방금 기획한 거를 그냥 그대로 개발자한테 전달해주면 문제가 있어요. 얘를 완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개발 단계에서 체크하면은 서로 싸우게 되죠. 네. 또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겠죠. 다시 기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찾아내서 나중에 음, 우리가 빼놓는 케이스가 없도록 자꾸 이런 리스크들을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6주 정도 걸리면 이런 식으로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실제 일을 해보면은 저런 예외 케이스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이만큼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6주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새로운 화면 나오고 뭐 생각하지 못한 기술들 예외 사항이 나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리스크를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미리 기획할 때 미리 알아놓고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쉐이프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빼먹은 게 있을까? 하면서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기술적인 것이나 또는 아까 처음 봤던 디자인적인 문제든지 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 하고 이건 사실은 쉐이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자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쉐이프 단계에서 리스크 앤 레비톨즈에서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 범위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 범위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지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일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 앤 레비톨즈에서는 안 해야 되는 일들을 정의하는 걸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요. 음, 또 마지막으로는 범위에 대해서 자꾸 컷백을 해야 된다. 컷백은 뭐냐면 우리가 에피타이트에 맞게 6주 또는 1, 2주 안에 이것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자꾸 컷백을 하고 제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스크 앤 레비톨즈였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피치. 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완료된 기획안에 대해서 피치 덱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획안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들어가야 될 요소로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에피타이트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6주 또는 1, 2주 안의 시간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그 솔루션은 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과 다루지 않을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안을 쓰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있어요. 보면은 그룹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분이 열심히 피치 덱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이걸 보고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쉐이프 과정을 누가 하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다르고요. 기술도 다르고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명의 이 세 개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거나 또는 두세 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쉐이프를 하면 된다고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쉐이프 단계였고요. 이 배팅과 그리고 빌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다루도록 할게요.